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어제 동영상 올렸고요. 지금 오늘 또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균형 잡기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영상 소개를 잠깐 안내를 조금 해드리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동영상을 제가 뭐 거의 한 150 몇 개 이렇게 막 올려놓은 것 같은데, 자, 대사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1번부터 한 110번 정도까지 동영상 대사증후군 1번에서 쭉 올라와서 숫자로 해서 대사증후군 110번 한테 그 정도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오래 살아서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아지고 또 다리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옆구리가 한쪽이 세지고 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걸 왼쪽으로 돌리고, 뭐 오른쪽 다리가 뒤로 빠진 걸 앞으로 보내놓고, 왼쪽 다리가 뒤로 빠지면 왼쪽 다리를 앞으로 보내놓고, 옆구리가 안 맞으면 옆구리도 가운데로 맞춰놓고, 기립근도 제자리를 맞춰놓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혈액을 어떻게 보면 가운데, 그러니까 몸의 센터 쪽으로 균형점으로 계속 이동시켜 놓기 위한 과정이 대사증후군 1번부터 110번까지의 그 전반적인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균형잡기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어 올리게 됐습니다. 그 균형잡기란 동영상으로 1번부터 지금 한 10번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와 저희 아내의 상황, 간혹가다 저희 딸아이의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균형 잡기의 상황에 들어왔는 특이점은 이제 기립근이 뭐 이렇게 가운데로 오거나 약간 왼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뭐 다리가 맞아지기 시작하면 특징적인 사항은 양손의 중량을 이제 200씩 동일하게 찬다라는 겁니다. 양손의 중량을 200을 동일하게 차고, 우리가 대사증후군 동영상에서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손 왼발을 무겁게 찼죠. 뭐 500도 차고 750, 850도 차고 왼손을, 뭐 왼쪽 다리도 250, 500, 750, 1000, 1250이 막 이렇게 많이 찼잖아요. 오른손 오른발은 70 정도 가볍게 차고 왼손 왼발을 많이 찼다라면, 균형 잡기 상황에 들어와서는 오른손이나 왼손을 동일하게 200 정도 차고, 이 다리 쪽은 거의 이제 중량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뭐 조금은 사용할 수 있다. 저희 아내도 한 30, 양발에 30 정도 사용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왼손 왼발에 과도한 중량을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윗배가 올라오면서 수건 또 빼게 되고, 또 호주머니에 뭐 110 뭐 이렇게 넣었던 110짜리 뭐 호주머니를 넣었던 것도 빼고, 이제 요즘은 좀 필요하다면 손수건이나 이렇게 행주 같은 걸 뭐 넣기도 하고, 반 잘라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중량 의존도가 이제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균형점 근처로 왔으니까 중량을 너무 과도한 중량을 써버리면 균형이 확 흔들릴 수 있으니까 중량 의존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죠. 균형 잡기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올리고 있고, 또 최근에 올리고 있는 뭐 짧은 동영상들은 뭐 안내 동영상이다 이런 동영상도 있고, 또 동작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좀 요거는 내한테 맞을 때 상황이 될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한번 따라 해보시고 그렇게 좀 응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내 동영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명치 통증이다 뭐 이래 만성 기침이다 이런 분들 있는데, 그 제가 예전부터 좀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분들은 뭐 완전히 해결은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대사증후군이에요. 그게 대사증후군이 만성 기침으로 나타나는 거고, 명치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고, 뭐 잦은 감기로 나타나는 거고,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고, 뭐 하여튼 역류성 식도염으로 나타나는 거 다 동일한 건데, 그걸 대사증후군이라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 그걸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저도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분들도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내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경험은 해 보시라고, 이렇게 오른손잡이 균형 운동법 이렇게 해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 그게 본인 몸에 의미가 유의미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조금 우리들과 같이 대사증후군 동영상부터 1번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건강은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동영상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세요. 예. 어제하고 오늘 저한테 나타난 현상은, 저는 사실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의 변동이, 어제하고 거의 동일해요. 오른쪽 옆구리에 85 정도 차고 있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행주 반토막 자른 거 넣고 있었는데, 좀 변화라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배,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이 좀 약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차고 있어 보니까. 차고 있어 보면서 이게 뭔가 더 안정감도 있고, 균형감도 있고, 그죠? 균형감도 있고, 하여튼, 또 이게 오른쪽 머리로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가 좀 강화가 되니까 오른쪽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약해진 오른쪽 옆구리가 오른쪽 배가 강화가 되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전체적인 약한 부분이 보충이 되면 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동일하게 오른쪽 폐가 또 동일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뭐 일부러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려고 막 노력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이렇게 팔 동작 하면서 하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호주머니에 이렇게 어떤 조치를 해 놓으니까, 약한 지점을 보완을 해 주니까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더 잘 되면서 오른쪽 폐가 들리고 있는 건지, 오른쪽 얼굴이나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좀 이렇게 막 차들어온다, 그냥 묵직하게 도는데, 묵직하게 차들어오는 거는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고. 묵직하게 차는 건 살짝 아파요. 살짝 아픈데 막 심하게 아파지지 않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판단해서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머리 흔들어주고 운동하다 보면 조금 적응되면 괜찮아져 버려요. 어제 뭐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묵직띵하기도 하고, 사람이 머리에 피가 올라오면 어리어리해요. 시야도 약간 흐려지고 판단력도 약간 흐려져요. 왜 그러냐면 뇌압이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혈액의 양이 달라지고, 또 오른쪽으로 피가 이리 올라오면 조정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머리도 어리어리하고 이렇게 시야도 약간 막 초점이 잘 안 맞춰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떤 때는 이렇게 아까 기억력이 치매랑은 그런 게 아니고, 뇌 안에 피가 막 조정을 일으키니까 뇌가 약간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 하니까 뭐 어떤 평상시에 잘하던 탤런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든가 하여튼 그런 현상이 약간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뇌에서 조정을 일으키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려 봅니다. 기다려 보면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고, 이런 걸 제가 많이 경험해 보는데, 제가 외국 가면 이 오른쪽 잇몸이 아래 위로, 그리고 오른쪽 얼굴도 좀 그렇고 오른쪽 머리 쪽 이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온다는 걸 제가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피가 올라오면 오른쪽 잇몸부터 신호가 딱 와요. 그냥 압이 올라가죠. 압력이 올라가니까 약간 꽉 차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도 이렇게 소분해서, 그죠? 제가 그랬죠. 250g 짜리 모래주머니 그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걸 안에 내용물 다 빼버리면 한 35g 밖에 안 남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35g 하고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희 장모님이 만들었던 모래주머니나 그런 형태의 모래주머니가 있다라면, 내가 85g을 만들고 싶으면 거기다 50g 짜리 하나 끼우면 85g이 되잖아요. 그래서 85g 정도를 옆구리에 차고 있거든요. 차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하여튼 전신 운동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아내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물병 운동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이제 큰 물병 운동, 그러니까 1.5리터로 물병 운동도 하고, 500ml 물병이 있어요. 500ml 작은 물병. 그죠? 작은 물병은 이렇게 전신 운동할 때 좀 활용을 하니까 확실히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작은 물병. 뭐, 아시죠? 그러니까 요런 걸 하여튼 두 개, 이 물병은 요 너무 이렇게 좀 흐물흐물하더라고요. 그 편의점 같은 거 하면 그 음료수병 있어요. 주스병이나 좀 음료수병을 구하면 이게 좀 이게 재질이 탄탄해서 잡아도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병은 너무 이렇게 얇아서 이게 소리가 나죠. 그게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물병을 잡고 전신 운동도 하고 뭐 간간히 턱걸이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팔 운동도 이렇게 이제는 옛날처럼 세트 운동보다는 양팔 운동을 동일하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뭐가 제가 최근에 하는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오른팔을 뭐 7번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왼팔은 옆에서 당긴다면 오른팔을 옆에서 7번 당겼다라면 왼팔은 옆에서 한 8번을 당겨요. 한 번 정도 더 줘요. 또 오른팔을 옆으로 7번을 밀어요. 밀면 왼팔도 옆으로 8번 정도를 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왼쪽이 뭐 팔 두께로 뭐 봐서 이렇게 길이끈이 약간 왼쪽으로 약간은 있지만 그 정도는 운동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해보고 똑같이 할 때도 있고 한 번 정도 더 할 때도 있어요. 왼팔 운동을 오른팔과 똑같이 할 때도 있고 주로 한 번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턱걸이 할 때도 왼팔을 한두 번씩 더 당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앞으로 민다 그러면 오른팔을 앞으로 한 7번을 밀었으면 왼팔은 앞으로 한 8번 정도 밀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팔을 뒤로 7번을 당기면 왼팔을 뒤로 8번을 당기고,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 이게 아니고 저는 낮에는 그냥 옆으로 밀고 당기고 옆으로 밀고 당기고 막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간간히 생각날 때 집에서나 간간히 생각날 때에는 이제 왜 그러냐면 등 운동 이런 건 물병 운동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가슴 운동은 팔굽혀펴기로 또 하기 때문에 옆으로 하는 운동은 내가 특별히 안 해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밀고 당기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 그냥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뭐 하여튼 뭐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그죠? 여러분 보시기 반대 같은데 우리가 몸이 이렇게 오른손잡이로 생각하니까 피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이걸 이제 뭐 길이끔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 다리에 피도 많고 오른쪽 가슴에도 피가 많고 이랬다가 이걸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 가운데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뭐 여기서 탁 멈추면 좋은데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죠. 좀 넘어가죠.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넘어갔다 싶어서 제자리에 와 보니까 또 이쪽으로 살짝 가요. 아이고 또 오른쪽으로 갔네. 또 와서 또 왼쪽으로 가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오뚜기처럼 이렇게 흔들 하다가 점점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분명하고,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이런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아, 왼쪽 다리를 하나도 안 차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양손에만 차고 호주머니나 이렇게 옆구리 조금 차고 이게 균형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 이게 점점 균형점이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도 그런 걸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안 맞을 때는 뭔가 균형이 떨어지기도 해요.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원인을 딱 찾아내면, 또 해결해주면, 희한하게
뭐 과거처럼 다리 중량을 막 올렸다 내렸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뭐 호주머니를 참 바꾼다든가 옆구리를 조금 중량을 바꾼다든가 뭐 운동 방법을 살짝 바꿔주고 이러면 다시 컨디션이 올라오니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최근에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고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비대칭적인 요소가 잘 안 나타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옆구리하고 이런 거 어제 찾아서 그저께 이제 조정을 해서 또 더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전신 운동 위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가끔 이제 오른쪽 폐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오른팔 어퍼컷하고 왼팔 이렇게 어제 올린 동영상 있죠. 어제 올린 동영상 이렇게 왼팔 두세 번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약간 폐 들어 돌, 제가 오른쪽 어깨에 문제가 항상 있어요. 오른쪽 어깨가 약하고 왼쪽 어깨가 강한데 오른손 잡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저희 아내 상황은, 저희 아내는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약간 변화, 다른 변화가 아니고 어제 발견했던 옆구리 문제가 이게 좀 생각보다는 좀 셌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제가 어제하고 어제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써 있는데 옆구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더라. 그러니까 골반이 오른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더라. 아내가 써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아내가 또 본인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뭐 거의 제 아내도 한 두 달 정도 계속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강화하려고 막 오른쪽 옆구리에 많이 차고 막 당기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멈춰야 되는데 뭐 눈에 보이는 작업이 아니니까, 또 테스트가 막 깔끔한 테스트가 아니고 막 뭐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상황의 어떤 법칙이 아니고 느끼면서 또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나쳐 간 거죠. 그걸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옆구리가 오른쪽이 세졌다. 물론 그동안 세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뭐 뭐 반은 성공이죠. 반은 성공인데 또 반은 좀 지나치게 갔다. 3분의 2는 성공이고 3분의 1은 좀 오류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 뭐 오른쪽을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데, 어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그냥 가볍게 채워봤어요. 저처럼 한 85g 정도를 채워보니까 차고 이렇게 운동을 그 스트레칭 바를 밀고 이렇게 앉아있어 보니까 좋았대요. 좋은데 또 누워있으면 이게 막 다리가 막 종아리하고 이 발등 쪽으로 이렇게 무릎 쪽으로 막 이렇게 불편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중량을 올리기가 조금, 뭐 제가 느끼기에 제 아내가 약간 주저주저 하더라고. 난 더 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데 좀 왜 그런가 하면 약간 본인 생각에는 이게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심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여러분 이게 중량을 활용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은. 어설픈 중량,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설픈 중량. 자, 이거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의 실수도 있고 뭐 저희 아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어설픈 중량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옆구리에 뭐 한 500을 차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50만 차고 있다. 만약 왼쪽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차면 250도 차면 처음에는 효과가 싹 나타나요. 왜가 하면 오른쪽이 옆구리가 세다가 250을 왼쪽에 걸어주니까 어느 정도 피가 싹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다가 한 1시간쯤 2시간쯤 있다가 또 뭐가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이게 오바인가
그러니까 왼쪽이 더 세져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게 여전히 언더라서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막 딱 맞으면 컨디션이 좋겠죠. 250이 만약에 적정 중량이라면 컨디션이 좋겠죠. 그죠? 근데 오버 중량이라면 중량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더 중량이라면 중량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250을 안 차다가 예를 들어서 채워보잖아요. 그럼 일단 한두 시간 컨디션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좋다가 나빠졌으니까 이걸 오바로 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바 중량이라고 보세요? 언더 중량?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오바일 수도 있고 언더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중량을 만약에 250에 오버가 걸렸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50을 그냥 오버가 심하게 됐다 해서 빼버려 보잖아요. 빼버려 버리면 왼쪽으로 오던 피가 다시 오른쪽 옆구리로 싹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기분이 그 다리 불편함이나 이 왠가 피가 이동을 하면 사람이요 편안하다고 느껴요. 편안하다고 느껴요. 그 지금 이게 심지어 언더 상황인데도 풀어버리면 뭔가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보기엔 한 3분, 5분 정도 편하다고 느껴요. 근데 한 5분쯤 지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긴 해요. 근데 그것도 둔한 사람은 그걸 못 느껴버려요. 아주 둔한 사람은 못 느끼고, 예민한 사람은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지금 제가 이제 어설픈 중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설픈 중량. 저희 아내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어설픈 중량에 대해서 이제 간혹 여러 번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러 번에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본인이 당해보면, 이게 어설픈 중량인지, 오바 중량인지, 언더 중량인지 헷갈려 해요. 또 오바를 시키면 또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언더도 안 좋지만 오바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꽉 차서 불편해요. 하여튼 적정 중량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설픈 중량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언더일 때는 뭐가 막 몸이 자꾸 구석구석이 자꾸 아파요. 불편하고 막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찾아서 거기 중량을 탁 채워주면 이게 피가 이렇게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픈 곳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거기다 적정 중량을 딱 적용을 해버렸으면 한꺼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적정 중량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여튼 채웠어. 예를 들어서 250을 채웠어요. 250을 채웠는데 이게 언더 중량이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언더 중량인데 이제 한 500은 채워야 되는데 250만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250만큼 언더거든요. 그러면 250만큼 해결됐는데 250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았다가 한두 시간 지나니까 어떤 불편함이 또 나타나더라. 이건 언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다시 재등장하더라. 이거는 다리 쪽에 불편함이 재등장하더라. 이러면 이건 언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설픈 중량일 가능성이 있다. 어설픈 중량, 언더 중량에서 이거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잘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저도 이게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오바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언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정상이 있어요. 오한이 된다. 오한이 된다.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잠자는데 자꾸 춥다고 느낀다.
제가 이거 최근에 2번 느껴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오바 상황에서도 나타난 걸 제가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서 지금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설픈 중량에서 오는 언더 상황, 언더 상황에서, 언더 상황이 어설픈 중량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더가 어설픈 중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균형점으로 가고 싶은데 힘이 딸려서 못 가면 사람이 몸이 팍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구간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달달달달달달 거리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오한이 오는 걸 최근에 제가 2번을 자면서 2번에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에 차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오른쪽 옆구리하고 오른쪽 앞주머니, 호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가 이렇게 그걸 이겨내고 싹 넘어갈 때, 그러니까 막 자다가 제가 얼떨결에 본능적으로 물병을 오른쪽 옆구리에 탁 기대고 오른쪽 배에 250g 탁 올려놓으니까 이게 어설픈 중량에서 이제 균형점으로 힘을 내면서 이동을 하니까 몸이 탁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환경에서 온도, 기온에서 내가 추위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뭐 봄이나 가을쯤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주변 사람은 다 덥다 그러는데 본인은 춥다 그래요. 이거 몸이 뭔가 이상하게 균형이 깨진 거예요. 어딘가에 언더 상황이 벌어졌던, 어딘가에 오바 상황이 벌어졌던 균형점을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저는 되게 관찰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춥대요. 저도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아, 이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 내가 지금 추위를 느껴. 몸이 약간 이상해요. 아, 이거 뭔가 균형이 안 맞다. 이게 찾아내야 된다. 막 그때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자꾸 기도해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또 거기 맞춰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여튼 저희 아내도 어제 이제 그 원래 85g을 찾다가 250g을 차보니까 또 좋다가 어느 순간에가 또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제가 보니까 250g이 좀 85g은 턱없이 부족한 중량이었고 250g은 좀 어설픈 중량에 가까웠던 것 같고, 어설픈 중량에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이 됐는데 왼쪽 옆구리에 물병을 2개를 이렇게 기대니까 이 다리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병 2개를 기대면 이게 거의 1.5L짜리 한 개 기대면 500g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2개를 기대면 거의 1kg의 힘이 가해지니까 다리 불편함이 사라지더라. 이 말은 250, 옆구리 250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최근에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켰는데 너무 가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왼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와서 가운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500, 옆구리 500을 차고 있습니다. 그 500을 차고 있고, 물론 어제 양쪽 호주머니에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른쪽 앞주머니에 그 행주 반 조각, 왼쪽 앞주머니에 행주 반 조각, 뭐 이렇게 넣더라고요. 어제는 왼쪽 호주머니에는 한 장을 넣었는데 오늘은 반장, 어제 저녁에 반장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설픈 중량이 사실 언더 중량이에요. 언더 중량. 그러니까 어설픈 중량이라는 말이 사실은 언더 중량 맞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은 그렇게 안 나쁜데 뭔가 약간 자꾸 불편한 게 자꾸 생겨. 그게 어떤 문제를 찾아서 그걸 중량을 조금 잘 변화를 주면 그 불편함이 사라지거든요. 균형점으로 자꾸 이동을 하면 균형이 맞으면 몸이 점점 안정화가 돼가요. 내 몸에 불편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뿐하게 느껴져요. 또 딱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까지 균형이 맞다고 느껴져요. 그럼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죠? 하여튼 일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물론 뭐 지금 500을 찾는데 뭐 이제 때가 되면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내려오겠죠. 조금씩 내려올 텐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저희 아내는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서 많이 당겼거든요. 한 2달 동안. 뭐 스트레칭 받아 막 옆에서 옆구리 걸어놓고 당기고, 막 운동 많이 했거든요. 옆으로 오른쪽으로도 많이 걷고, 그 한 2달 정도 하니까 이제 너무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뭐 다시 끌고 와야죠.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끌고 왔다가 또 너무 끌고 오면 안 되겠죠. 중간쯤에서 이제 멈춰줘야 이게 맞아진다는 거죠. 맞아지면 이제 다리 불편함이 없으면 양쪽 발목에 찬 것도 이제 빼게 될 테고, 차근차근 이렇게 균형점으로 점점 이동해 간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든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병은요, 이 대사증후군이란 말의 의미는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대사가 안 돼서 나타나는 병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병명을 다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비염, 치질, 역류성 식도염, 뭐 변비,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심지어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게 가능성이 맞아요. 그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병은 여러분이 스스로 치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십시오. 전문가가 되시고, 도저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시면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도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좀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면 좋겠고요. 어려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서 하는 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동영상 많이 봐야 되고 내 스스로 이걸 해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내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겁니다. 또 동영상 30분 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